오늘은 개정선거법의 선거 연령 인하 문제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만 18세 선거권 개정안 통과 이후 고등학생 투표에 대해 교육단체들은 기대 반 우려 반의 반응을 쏟아내고 있지만 정작 학교는 개정법 통과 이후 방학에 들어가 조용합니다. 작년 12월 31일 오후 2시 선거 연령을 기존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춘 공직선거법 개정을 축하하는 행사 2020년 총선 청소년 유권자가 온다에서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대표는 개정선거법이 19금의 구역이라 여긴 정치의 경계를 부수었다고 말했습니다. 2017년 결성된 촛불청소년연대는 지방선거를 앞둔 2018년 3월부터 선거 연령 하향 운동을 해왔습니다. 이곳에서 삭발을 했다는 한 학생은 국회의원들은 선거권 하향을 자신들의 성과로 뻐기지 말고 이제야 통과시킨 것에 대한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선거 연령 하향 조정으로 4월 총선에 투표 참여가 가능한 유권자는 2002년 4월 16일 이전 출생자입니다. 고3 유권자 수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새로 편입된 약 50만 명의 만 18세 유권자 중 10% 정도가 고등학생으로 추정이 됩니다. 선거 연령 인하와 관련해 각계의 여러 가지 목소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목동 지역 한 인문계 고등학교 교사는 대상은 고2가 아니라 고3입니다. 방학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총선 전 교내 선거 교육이 가능한 건 3, 4월인데 자기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기간에 선거로 교실 분위기가 들떠 입시에 영향을 미치면 곤란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교사의 정치 중립을 엄격하게 요구하는 국내 현실에서 선거를 앞두고 학생들 사이에 이견이 있을 때 교사의 중재 역할에 한계가 있다는 고민도 덧붙였습니다. 수도권 인문계 고등학교 교감은 솔직히 교사들도 선거법 개정안이 교실에서 어떻게 적용될지 잘 모른다. 아직 학교에서 논의해 본 적도 없다. 우리만 이럴 것 같지는 않다고 털어놨습니다. 가뜩이나 요즘 각 학교가 교내 폭력 문제로 송사에 휘말리는데 선거 교육까지 학교 안으로 들어오면 교사들은 감당하기 너무 어렵다. 관리자 입장에서 사전 사고 방지를 위한 연수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또 서울 강남의 한 인문계 고등학교 교사는 학생들이 당장 4월에 투표권을 갖는 게 걱정이 되는 건 사실이다. 일부 남학생은 페미니즘 반대 정당이 있으면 투표하겠다고 한다. 특정 이슈 하나만 보고 자기 선거권을 바로 행사하는데 주저함이 없는데 관련 지식을 설명해주면 현행 교원 복무 규정상 정치 개입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수도권의 한 자사고 교사는 개정안이 작년 12월 27일 통과됐는데 대개 고등학교가 다음 날 28일부터 방학에 들어갔다. 언론은 기대 반 우려 반이라고 하지만 학교 분위기는 그런 말을 꺼내기도 시기상조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18세 투표권에 대한 학생, 학부모, 교사들의 반응은 선거법 개정을 대다수가 알지만 모르는 당사자도 적지 않고 교육 전반에 미칠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당장 체감하기 어렵다고 요약이 됩니다. 한편 개정선거법 통과 전부터 의견이 둘로 갈린 교원 단체들은 대책 요구도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보수단체인 교총은 1월 3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학교, 교실 내의 선거운동, 정치활동을 금지 제한하는 공직선거법과 지방교육자치법 등 관련법 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반면 진보단체인 정교조는 지난달 30일 18세 선거연령 하향을 환영한다는 논평에서
성공적인 민주 시민 교육을 위해서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 역시 국제적 수준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8세 선거권이 장기적으로 교육계에 미칠 파장이 클 것이라는 예상은 많습니다. 지난달 학교 민주 시민 교육을 만나다 라는 책을 출간한 서지연 교사는 정부가 정책을 만들 때 아이들이 항상 대상화됐는데 이제는 주체화하는 길이 열렸구나 싶었다면서 학생이 국회의원을 뽑을 때 교육 정책도 달라질 것이다고 내다봤습니다. 서 교사는 사회과 교사들 사이에서는 물 만났다고 한다. 교사가 정치 발언을 못하게 가로막는 학교 규칙도 완화되기를 기대한다. 선거와 정치 교육을 계기로 교사의 정치 발언 가능성을 열어주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서 교사와 책을 공동 집필한 윤상준 교사는 단기적으로 정당 간 정책 평가와 같은 수행 평가를 많이 할 것 같다면서 장기적으로 교육 정책의 직접 수요자인 학생의 의견이 반영되면서 아이들에게도 우리도 정치에 참여하는 주체가 됐다는 인식을 심어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앞에 두 교사와는 달리 교사들의 현안 코멘트는 더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도 있습니다. 최근 인헌고 사태를 겪으면서 교사들이 정치적 발언을 하는데 상당히 위축이 된 데다 18세 선거권으로 보수 단체들이 교실의 정치화를 우려하는 상황이라 자칫하면 어떤 말이 민원의 대상이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선거 연령을 만 18세로 낮춘 개정법은 시행령 등 보완 규정 없이 국회 통과 후 3개월여 만인 4월 총선에서 바로 시행이 됩니다.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이미 국회 통과가 예상됐던 18세 선거에 대해 교육부는 왜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았을까요? 선거법 개정 전 선거교육 매뉴얼을 만드는 순간 교육부가 정파적 시그널을 준다고 비판받았을 것이기 때문에 일단 개정안이 통과되고 나서 움직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 관료의 입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교육부가 정치권의 눈치를 보느라 뻔히 보이는 혼란을 자초한 셈입니다. 무엇보다도 비례대표제 계산에 집중하느라 개정안 시행령 등을 꼼꼼하게 따지지 못한 국회의 잘못이 큽니다. 2015년 6월 선거 연령을 만 20세에서 만 18세로 낮춘 일본은 법 시행까지 1년의 유예기간을 뒀습니다. 개인적인 주장주의 대신 공정하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지도한다는 큰 원칙 아래 체계적인 정치 지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러나 국내 교육 관련 부처들은 이제서야 부랴부랴 선거 교육 자료집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지난달 중순 일본의 선거 교육에 관한 연구 프로젝트를 수주, 교육부와 별개로 선거 교육 매뉴얼을 만들기로 했다고 합니다. 교육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해 2월 말까지 선거교육 가이드라인을 만들 계획이라고 합니다. 당장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교육부, 학교, 교사, 학생, 학부모의 상황이 모두 다릅니다. 큰 틀에서 선거교육에 관한 합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